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3일 개천절이자 연휴 첫날, 아주 긴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7분입니다. 저는 아마 30일 날인가 아무튼 그때 촬영을 하고 오랜만에 촬영이 들어가는데요. 좀 뭐 여러가지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일 열심히 했고, 좀 연휴를 앞두고 좀 뭔가 안정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듭니다. 안정이 안 돼 있어서 운동도 못했고 일이 좀 꼬여가지고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몸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9월달 정산을 이제 해야죠. 9월달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드릴 수 있는 체크를 체크 안 하겠습니다. 자, 제 9월달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공부 33회, 일 20회, 참선 6회, 운동 16회, 영화 강의 8회,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요. 총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3회 됐네요. 지난달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9월달도 공부량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일 대신 일을 좀 많이 한 편이었어요. 적어지긴 했지만 운동도 뭐 비교적 열심히 했고 살도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83회 열심히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매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쌓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발전도 좋고 눈에 보이는 횡재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저는 그거 그냥 열심히 여전히 10월달도 10월달 이제 완연한 이제 가을이죠. 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 가을을 또 잘 살아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니 돈도 벌어야 하고. 근데 이 연휴가 이번에 앞 9일까지 연휴가 이제 변수인데 어떻게 보낼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저는 애초에 영화 좀 많이 보겠다 했는데 어제 또 뭐 영화를 한 편 보긴 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사와 악마라는 톰 행크스 나오는 영화였는데 뭐 그냥 그저 그렇게 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집에 있을 예정이고 내일은 오후에 또 좀 잠깐 가까운데 일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 좀 하고 와서 운동도 좀 하고, 오늘은 운동 반드시 해야 되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도 좀 하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견이가 요즘 밥을 안 먹어서요. 제가 걱정이 많은데 자꾸 신경이 너무 많이 쓰입니다. 정견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자, 이번 시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마, 이번에도 불교 책인데요. 야나기다 세이잔, 김성환 옹김 민족사에서 나왔습니다. 깨달음 총서 3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나기다 세이잔은 아주 유명한 아주 불교 학계 일본의 대가입니다. 일본의 불교학의 대가. 여러 책을 쓰셨는데 책들이 아주 평가가 좋아요. 다른 초기 선종에 관해서 많이 쓰셨고요. 중국 초기 선종 남종선 비롯한 일단 그 6조 이전의 연구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달마 대사, 해가 대사, 승찬, 3조 승찬 대사, 4조 도신 대사, 5조 홍인 대사,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차례를 읽어보겠습니다. 1장, 제1장, 두 개의 달마상. 1. 중국 선종사의 새로운 계기, 돈항의 발견. 2. 초기 중국선의 역사와 스즈키, 세계의 이목이 집중. 2장, 달마의 전기. 1. 달마선의 고향 실크로드. 2. 낙양에서의 달마, 바람을 몰고 온 달마. 3. 달마를 전하는 기록들. 4. 마음을 갖고 오라, 안심문답. 5. 선문답의 세계, 현실 그 자체가 선. 제3장, 달마의 사상, 이입과 사행. 그래서 이입사행론을 달마 대사님이 썼다는 설도 있고, 그게 신수 대사님의 저서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읽으면서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 달마상의 전개와 오늘. 1. 숭산 소림사의 시대, 비문시대. 2. 새로운 달마상의 전개. 3. 제자들의 달마운동. 4. 달마사단의 변천, 도누와 점수의 대결. 아주 흥미로운 게 많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인데 이런 책들을 좀 불교학과에서 교재로 채택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되겠죠. 달마 대사님의 관한 책은 몇 권 소유하고 있는데 달마 대사님에 대한 공부도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달마 대사님은 이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어서 뭔가 신기한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달마 대사님은 그런 이미지와 다른 분입니다. 선을 중국에 뿌리내리게 한 초조이고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무슨 신화적으로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보다 학문적으로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그런 관점으로 달마 대사님에 대해 공부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빠르면 오늘 내일 정도에 코스모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가 끝나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다음 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 안의 유인원,
생물학으로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빨리빨리 뭡니까, 연휴 때 하나 또 목표는 진도를 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책들 좀 많이 읽어서 다음 책으로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34쪽.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핵전쟁을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로 핵전쟁이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핵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단 한 나라도 빠짐없이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나 핵전쟁이 미친 짓이라고 알고 있지만 국가는 국가대로 핵전쟁의 필요성에 대한 그럴듯한 구실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우물안 인과의 고리를 보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인들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했다. 미국이 갖고 있으니 소련도 핵폭탄을 가져야 했고, 그 다음은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나라들이 가져야 했다. 아마 20세기 끝날 즈음에는 수많은 국가가 핵폭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핵폭탄은 만들기 쉽다. 핵분열 물질은 원자로에서 쉽게 훔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핵폭탄 제조 기술은 거의 간해공업의 범주에 들었다. 쉽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는 못 만듭니다. 쉬워도. 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초대형 고성능 폭탄들이 위력을 발휘했다. TNT 폭약 20톤으로 만들어진 초대형 고성능 폭탄 하나가 대도시의 구역 하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모든 도시에 투하된 폭탄의 총량이 TNT 200만 톤, 즉 2메가톤이었다고 한다. 이 폭탄들은 1939년과 1945년 사이에 영국의 코번트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의 드레스덴, 일본의 도쿄 등지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져 수많은 인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2메가톤이 되려면 초대형 고성능 폭탄이 10만 개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2메가톤은 20세기 후반에 개발된 수소폭탄 하나의 에너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에는 수만 개의 핵폭탄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시대. 언제 어느 때 핵폭탄으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199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전략 핵미사일과 핵폭탄 1만 5천여 개가 상대방의 표적을 항상 겨냥하고 있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러시아가 또다시 혼란을 딛고 일어서면서 예전만큼의 위험을 갖추진 못했지만 여전히 강대국으로 그리고 군사대국으로 남아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기엔 미국이나 지금 현재로는 러시아보다 미국이 더 위험해 보이죠. 트럼프가 하도 정치를 거칠게 위험하게 하고 있어서요. 걱정입니다. 아무튼 예. 핵탄두와 핵탄두의 대치. 그러므로 이 행성의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다. 이 요술램프들은 누군가가 비비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요괴들이다. 이 가공할 무기에 갇혀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TNT 1만 메가톤을 훨씬 넘는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6회나 지속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TNT 200만 톤이 쓰였는데 미래의 핵전쟁에서는 불과 수시간 이내에 TNT 100억 톤 전부가 집중 파괴에 쓰일 것을 상상해보라.
지구에 있는 모든 가족 하나하나에 초대형 고성능 폭탄이 한 개씩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100억 톤이라. 가족 하나하나에. 한나절 동안 2차 세계대전을 1초에 한 번씩 겪어야 한다니. 2차 세계대전을 1초에 한 번씩 겪을 정도의 폭탄량을 가지고 있어. 참,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멸절시킬 위험한 도구를 갖고 있다니. 참, 죽어도 너는 안 돼. 이런 지금 마음인 거죠. 뭐 저도 인생을 50년 살고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인간 생활을 겪었으니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죽어도 너는 안 돼. 그럴 바엔 다 죽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풀어내기가. 타협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요, 진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을지, 어쩔지. 외계인이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인류가 단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핵폭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충격파는 투하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한순간에 뭉개버린다. 그렇죠. 이런 뭐 낡은 아파트 정도야 그냥 뭐 골판지 날아가듯이 날아가겠죠. 핵폭발에 동반되는 불기둥, 감마선, 그리고 중성자에 노출되는 즉시 사람의 육체는 내부 속속들이 아주 철저하게 구워진다. 미국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었다. 이 핵 공격에서 살아남은 한 여학생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해 놓았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었나 봐요. 조금. 근데 일본이 사실상 그때 2차 대전에서 항복을 해서 불필요한 이 사상자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뭐 자료들도 있을 테고, 근데 그때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1억 봉쇄설 뭐 해가지고 국민이 죽어도 저항을 하겠다 이런 식의. 그래서 결국에 핵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도쿄 대공습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쿄에서. 그때 재래식 융단 폭격을 가해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 그러면 그때쯤 되면 당연히 항복하는 게 맞고, 사실은 더 합리적이라면 훨씬 전에 항복을 하는 게 맞았어요. 맞는데 끝까지 버텼죠. 그래서 많은 피해자, 사상자가 났고 결국엔 핵폭탄까지 터지는 상황까지 발생이 된 건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는 일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핵폭탄이 터진 거는 그들 스스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도록
행동을 했어요. 유치를 한 것 같이.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비극입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핵폭탄이 터졌다는 그 상징적인 일이 다행히 그 이후로 핵폭탄이 터진 역사상 핵폭탄이 터진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뭐 핵실험이나 이런 거 외에 전쟁으로 인해서 핵폭탄이 터진 일은 없지만 어떻게 될지요. 참 불안불안한데요. 자, 여학생의 기술 내용 보겠습니다. 지옥의 밑바닥 같은 암흑 속에서 엄마를 부르는 하구들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교각 옆에 파놓은 큰 물통 안에는 온몸이 빨갛게 구워진 갓난아기를 한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심겹게 흐느끼고 있었다. 또 다른 어머니는 화상을 입은 자신의 젖을 아이 입에 물리면서 서럽게 소리내어 울었다. 물통 안에 있는 학생들은 머리만을 물 위로 내민 채 두 손을 애원하듯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부모를 찾아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거기에는 성환이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바짝 그슬려 곱슬곱슬 뒤말린 흰 머리카락은 온통 재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은 곧이어 있었던 나가사키의 경우와 다르게 지표에서 멀리 떨어진 고공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낙진의 문제가 비교적 덜했다. 이 나가사키에 떨어지기 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곧바로 항복을 안 했어요. 또 게다가 일본이 바로 행복했으면 나가사키에는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일본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일본 천황이 뭐 보통 명사처럼 됐으니까 단지하지 않았죠.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 일본 구구의 싹을 남겨뒀습니다. 그 이후로 천황을 남겨두고 제 아무리 뭐 민주주의를 이식한다 해도 그들의 습성은 변하지 않죠. 봉건적인 습성. 봉건적이라는 것은 동물적 성향에 더 가깝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도입해도 독재하잖아요. 독재. 일본에서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죠.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1954년 3월 1일 마셜군도 비키니 섬에 있었던 수소 폭탄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파괴력을 나타냈다. 폭발 지점에서 150km나 떨어진 산호섬 롱에러프도 거대한 방사능 구름으로 덮였다. 그 섬의 주민들은 핵폭발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같다고 증언했다. 폭발한 지 수시간 후 방사능 낙진이 롱에러프 섬에 눈송이가 내리듯이 떨어졌다. 평균 방사능 조사량이 175레드였는데 이 값은 보통 체격의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지사량의 반이 조금 못 되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 산호섬이 폭발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다. 아이고, 이 무슨 난리입니까? 그렇지만 음식물을 통해 방사능 동위원소인 스트론튬이 체내에 누적되고 방사능 요오드가 갑상선에 차곡차곡 쌓였다. 어린이의 3분의 2와 어른의 3분의 1에게 갑상선 이상, 성장장애, 악성 종양 등이 발견되었다. 마셜군도 주민들은 특수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파괴력은 겨우 13킬로톤이었다. TNT 13,000톤에 해당하는 위력이었다. 비키니 섬 실험에 쓰인 것은 15메가톤급이었다. 전면 핵전쟁, 다시 말해서 수소폭탄을 이용한 전쟁이 발작적으로 일어나면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100만 개가 떨어지는 셈이다. 아이고. 히로시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TNT 13,000톤이 수십만 명을 살해했으니 전면 핵전쟁에서는 1000억 병의 인명을 죽이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20세기 말 세계의 인구는 약 50억에 불과하다. 핵폭탄의 충격파, 열폭풍, 방사능의 직접 조사와 낙진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깡그리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전면 핵전쟁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진의 위험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스트론튬 90의 90%가 소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96년이다. 세슘 137의 90%가 소멸하는 데는 100년, 즉 1세기가 필요하다. 요두 131의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면 90%가 소멸된다. 전면 핵전쟁이라는 거는 뭐 그냥 공멸이죠, 공멸. 핵폭탄을 안 쏠 데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온 지구상 곳곳에 군사기지, 정부기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 곳에 또 쏘고 또 쏘고 이러지 않겠죠. 골고루 쏘겠죠, 골고루. 이런 경주 같은 도시도 뭐 도시에는 다 하나씩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적어도 하나씩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거고. 참, 산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이나 저 스님들, 산에 사시는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자, 핵공격에서 비록 몇몇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묘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핵폭발은 지구 상층 대기의 질소와 산소의 결합을 촉진시켜 오존의 상당량을 파괴시킬 것이다. 오존층의 파괴로 태양 자외선이 지구 대기로 침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에어로졸 분사에 쓰이는 플로로카본이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밝혀짐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플로로카본의 사용을 이미 금지시켰다. 질소와 산소의 결합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가 플로로카본에 의한 파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구에서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서의 초신성 폭발을 상정함으로써 공룡의 대량 멸종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설명의 기본 구상도 오존층 파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로 열고 공룡의 멸종은 오늘날 소행성 충돌로 설명한다. 옮기니 이거는 뭐 전에 얘기했었던 내용이고요. 이 오존 파괴 크로로본, 에어로졸 분사의 플로로본 카본, 이거는 이제 전에 어떤 책이었습니까? 에필로그 칼세이건의 에필로그에 잘 나와 있었죠. 그때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냉장고, 냉매로 사용되는 냉매로 사용되는 그 물질이었죠. 자, 됐고요. 태양 자외선은 피부암을 유발하는데 피부암은 특히 백인종에게 위험하다. 더욱 두려운 것은 지구 생태계에
가져올 변화이다. 하지만 변화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자외선은 곡식의 수확량을 격감시킬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을 죽일 것이다. 미생물의 어느 종이 어떻게 어떤 내용의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미생물의 멸종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생물이 거대한 생태계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생태계 피라미드 맨 위층에서 겨우 아장거릴 줄만 아는 지극히 불안한 존재가 아닌가. 아이고, 여기 그러면서 그림이 미국 지도가 있고요. 설명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핵전쟁의 낙진. 전면 핵전쟁에서는 핵폭탄들이 대략 1만 5천 개에 이르는 목표물들을 공격할 것이다. 타이탄과 마이누트맨이 설치된 미국 중서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에는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2억 개씩은 떨어질 것이다. 이 단 2발의 핵폭탄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세계 전역에 걸친 항공 폭격의 파괴력과 맞먹는 수준의 위력을 갖는다. 1980년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미국 동부로 이동해 왔듯이 방사능 물질의 구름이 중서부에 부는 편서풍을 타고 미국의 동부 해안으로 몰려올 것이다. 이 지도에는 방사능 낙진에 따라 사망률이 50% 이상 될 지역을 표시했다. 메가톤급의 핵폭탄 2개가 예를 들어 서부 우크라이나쯤을 공격한다면 소련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편서풍, 그렇죠. 편서풍은 이제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일어나는 자연적인 바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쪽으로 낙진보다는 폭탄이 일단 터져서 직접적인 피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낙진은 이제 그 다음에 환경 재앙을 갖고 와서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겠죠. 이런데도 지금 트럼프는 핵무기를 증강시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뽑아서 전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습니까? 막강한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를 빈부의 격차로 봅니다. 빈부의 격차라는 건 다만 경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 문화, 생활, 양식 모든 면의 격차, 극심한 격차가 일어나고 있죠. 그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에 비하면 지금 중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필요한 게 자유만이 아니다. 평등도 추구해야 되는데 그 평등을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비록 권위주의 일당 독재이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중국은 통제라고 하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를, 그들의 사회를 미국에 비하면. 왜냐면 규제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무조건적인 자유를 믿지 않습니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 규제와 절제로
복지사회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복지사회로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은, 그래야 사회가 안정됩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이상적이죠.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요. 제발 저는 우리나라가 그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민주당 입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민주당에 원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매달 당비도 내고 10,000원씩, 적은 돈이지만 내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빨래가 좀 다 됐거든요. 빨래도 좀 널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아빠가 오늘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알았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어이구. 빨래를 넣어야 된다 정수아, 빨래를 넣어야 돼요.
예, 빨래 쉬었고요. 빨래 널고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조금만 더 읽고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은 아직 안 먹어서. 다음으로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읽어놔야 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639쪽 전쟁 상대국끼리 핵공격을 감행하면 자연히 지구 대기에는 먼지의 양이 증가하고 먼지의 증가는 태양 복사의 유입을 차단하여 지표의 온도를 낮춘다. 온도의 변화폭이 비록 적더라도 이것은 농업 생산량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곤충보다 새들이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새의 멸종은 곤충의 창궐을 동반하므로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대혼란이 핵전쟁이 불러올 재앙의 한 본보기라 하겠다. 괴질과 역병 또한 가공할 재해이다. 괴질성 세균이 지구 전역에 번질 것이다. 인류는 20세기 말로 들어오면서 전염병으로 많이 죽지는 않게 되었다. 전염성 세균이 지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균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이 그만큼 향상됐기 때문이다. 핵폭발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이 인체의 면역 체계를 온통 흔들어 놓아 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돌연변이의 결과로 새로운 종류의 미생물과 곤충이 나타나면 핵전쟁의 질곡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신종 미생물과 곤충의 공격에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퇴행성 돌연변이의 연속 속에서 가공할 신인류가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극히 일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성격의 문제가 우리를 수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엄청난 수의 화상 환자, 시력을 상실하고 지체가 절단된 불구자들의 긴 행렬, 각종 질병, 괴이한 전염병, 공기와 물에 오랫동안 만연할 유해성 방사능, 악성 종양에 대한 공포, 사산아의 출산, 장애아의 출산, 적당한 치료법의 부재, 아무런 소득도 없이 자기 파괴의 길을 걸어온 문명에 대한 허탈감, 이 모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자책감. 지옥문이 열리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재앙이 벌어졌을 때 인류 사피엔스의 한 사람으로서 인류 재건의 노력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그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고 이런 지옥문이 열린다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조용히 뭐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게 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보다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겠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지구의 미래의 운명을 맡기고 조용히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명할 것 같아요. 지옥문이 열리면 제가 지장보살님처럼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이 지금 고혈압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못 버틸 겁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현명하죠.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자, 영국의 기상학자 리처드슨은 전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을 찾으려고 했다. 그는 전쟁과 날씨 변화에 모종의 유사성이 내재함을 발견했다. 그는 전쟁과 날씨가 모두 매우 복잡한 현상이지만 모종의 규칙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쟁은 화해와 이해가 불가능한 증오심에서 비롯되는 현상이 아니라 일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해와 통제가 가능한 하나의 자연체계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날씨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자면 우선 방대한 양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날씨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리처드슨은 전쟁 현상의 이해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1820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전쟁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했다. 이 기간 동안 가엾은 우리 지구에서 수백 건의 전쟁이 발발했다. 여기 사진인가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둥그런 원 모양의 어떤 폭발 모양인 것 같은데 핵전쟁의 가공할 모습, 원자폭탄이 만든 충격파의 팽창 현상을 고속 촬영 기법으로 포착하였다. 그림자를 들이운 나무들의 모습이 처연하다. 이 안에서는 뭐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네요. 이게 다 에너지파고 열이고 생명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연구 결과가 그가 죽은 후에 죽음에 이르는 분쟁들의 통계학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책에서 리처드슨은 주어진 규모의 희생을 초래할 전쟁이 발발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 간격을 추정했다. 그는 희생자의 수로 전쟁 등급 M을 정의했다. M은 3등급의 전쟁은 1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소규모의 분쟁이고 5등급이나 6등급의 전쟁은 희생자가 10만 명 또는 100만 명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이보다 더 높은 등급의 전쟁이었다. 희생자가 많은 전쟁일수록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희생이 큰 전쟁을 겪으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다음 전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쟁의 이러한 특성은 대규모 태풍보다 국지적 보호의 빈도가 높다는 기상의 특성과 괴를 같이 한다. 리처드슨은 지난 150년 동안 벌어졌던 전쟁 자료들로부터 다음 전쟁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과 전쟁 등급 N과의 관계를 하나의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리처드슨은 자신의 곡선을 M은 0까지 외삽한다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인의 빈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추정해본 결과 전 세계에는 대략 5분에 한 번꼴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단위의 살인과 최대 규모의 전쟁이 연속적인 현상의 양끝인 셈이다. 전쟁과 살인은 동일한 성격의 현상이라는 이야기이다. 나는 심리적 관점에서 전쟁은 살인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가해질 때, 자신의 생존이 도전을 받게 될 때 인간의 적어도 일부 사람들의 분노는 사람을 살인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종류의 위협이 국가들에 가해질 때 국가도 걷잡을 수 없는 살인적 분노에 휘말린다. 개인적 권력이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몇몇이 대중을 부추겨
당면 상황을 국가 간의 전쟁으로 몰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종종 보게 된다. 지금도 뭐 좀 약간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쟁에서 사용되는 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쟁의 피해상은 도를 넘는 처참한 수준으로 치달아왔다. 이러한 변화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인적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만들고 결국 대규모 전쟁에 여러 나라가 말려들게 된다. 국가가 매스컴의 근간을 틀어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을 쉽게 선동하여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 가로 열고 이 점에 있어서 핵전쟁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핵전쟁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로 닫고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의 열정과 좀 더 바람직한 인간 본성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볼 수 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격렬한 분노는 아주 먼 옛날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아직도 우리 머리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파충류의 뇌, 소위 뇌의 알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감정의 중재와 기억의 관장은 진화의 가장 최근 단계에서 발달한 포유류와 인간의 뇌, 즉 변형계와 대뇌피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갈등은 파충류와 포유류의 뇌가 벌이는 대립의 소산인 셈이다. 일과 적은 규모의 집단으로 하찮은 수준의 무기만을 사용하여 살아갈 때에는 아무리 분노가 극에 달한 전사라고 하더라도 그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겨우 한둘에 불과했다. 현대로 오면서 기계 문명과 함께 전쟁 수단도 급격히 발달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도 많이 변했다. 이제 우리는 분노, 좌절, 절망 등의 동물적 격정을 이성의 힘으로 달랠 줄 알게 됐다. 인류는 최근에 벌어진 세계적 불의와 지역적 불의를 행성 규모에서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현대 무기는 수십억 명의 인명을 한꺼번에 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성숙 정도는 충분치 않단 말인가? 과연 우리는 이성의 기능을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있다 보니까 암울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죠. 암울한 내용이니까요. 참 괴롭습니다. 씁쓸하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핵무기를 통한 정쟁 옥지라는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우리의 비인간적 조상의 행동 양식에 근거한 것이다. 현대 정치가 중 한 사람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핵 억지력의 실현 여부는 무엇보다 심리학적 판단 기준에 달려있다. 핵 사용 억지의 목적에서 볼 때 협박성 공갈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심각한 위협을 허풍으로 오판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뭐 모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뭐 그냥 아무리 허풍 같아 보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때로는 막가파식의 비이성적 행태를 상대국에게 구사한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핵전쟁의 가공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 세뇌하여 핵무기로 인한 전멸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게 유도하는 것이 핵 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 방책이라는 것이다.
광기 어린 협박의 실제 목적은 가상의 적대국을 지구 전역에 걸친 대결의 장으로 내몰지 않고 오히려 분쟁의 여러 쟁점에서 상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데 있다. 이러한 막가파식 공갈 협박을 완벽하게 구사하여 상대방을 속이려면 절묘하게 과장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과장에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한 사람이 비이성적 행태로 일단 협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러한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협박의 허세로 묶지 못하고 언젠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협박을 실행으로 옮기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자신이 부리는 허세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풍이 아니라 실제라고 믿게 하려다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만다. 협박은 실행으로 옮겨질 위험을 반드시 동반한다.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죠. 모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협박만 해야지 하다가 겁만 줘야지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거죠. 감정이 격양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거. 지구 전역에 걸쳐 공포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핵전쟁을 억제하는 정책을 처음 시도한 나라는 아메리카 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었다. 양측은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결국 인류 전체를 볼모로 잡았다. 그렇죠. 양국은 상대 진영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의 경계를 정했다. 어느 한쪽이 정해진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핵전쟁에 즉각 돌입하게 됨을 양측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경계의 정의는 때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경계선을 서로에게 확실히 해둘 필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각 진영은 군사적 우위에 서야 한다는 강한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유혹의 시련은 항상 상대방이 심각하게 경계할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쌍방은 상대의 인내 한계선을 계속 타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핵폭격기의 북극 통과 비행, 쿠바 미사일 위기, 대인공위성 무기의 실험,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이 그 길고도 슬픈 타진 목록의 일부이다. 전 지구적 공포의 균형은 유지되기 힘든 아주 미묘한 불안정한 평행이다. 미묘한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하여 쌍방은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 그 어떤 일도 삐끗 어긋나면 안 된다. 무엇보다 인간의 파충류적 열정을 적정 수준 이하로 제어해야 한다. 여기 이러면서 그래포가 하나 있는데요. 전쟁 등급,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처드슨의 전쟁과 기후 관련 곡선과 그래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대처. 핵무기 확산에 따른 리처드슨 곡선의 변화 가능성 100년에서 그리고 최근 그리고 미래의 세계 인구 100억 명 남은 시간 전쟁 등급이 높아지고 리처드슨 곡선 가로축은 전쟁의 등급을 세로축은 주어진 등급의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평균 기간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1820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전쟁에 관한 자료를 리처드슨이 정리 분석한 결과이다. 인구 10만 명이 희생되는 분쟁이 전쟁 등급 M5인 전쟁이다. 10등급 전쟁에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규모의 전쟁이라면 지구상의 전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 있다. 리처드슨 곡선의 단순 외삽에서 우리는 M10의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820년 더하기 1000년은 2820년.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핵무기 확산 속도를 고려한다면 리처드슨 곡선은 빗금친 부분으로 이동돼야 된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그날이 오싹할 정도로 앞당겨진다. 리처드슨 곡선은 우리가 앞으로 하기에 따라 그 모양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의 해체를 기본 정신으로 존중하고 하나의 행성일 뿐인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룩한 인류 공동체의 기본 구조를 근본에서부터 바꿀 생각을 한다면 리처드슨 곡선의 모양은 우리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보고 가야죠. 이제 리처드슨의 생각으로 돌아가 보자. 위 그래프의 굵은 실선은 전쟁 등급 M인 전쟁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10만 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5등급의 전쟁이 일어날 평균 시간 간격은 10년이 채 안 된다. 1만 명 규모의 살상은 대략 1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오른쪽 그래프에 그래프 오른쪽에 굵게 표시한 수직 막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 총인구를 나타낸다. 1835년의 전 세계 인구는 10억이었고 현재는 45억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45억은 이 책이 출간되던 1980년쯤의 세계 인구 통계이다. 1999년 10월 12일 0시를 기하여 세계 인구는 60억을 돌파했다. 2002년 말 현재 지구는 61억 명이 살고 있다. 지금 80억 명 정도 됐다죠. 78억 명인가? 그렇다고 하죠. 옴기니. 즉 1835년 경에는 M9의 전쟁이면 지구상의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 있었고 현재는 M9.7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다. 리처드슨의 곡선이 이 수직 막대와 교체되는 날을 최후 심판의 날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최후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인가? 수직선의 위치를 인구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리처드슨 곡선을 미래로 간단히 외삽해보면 대략 30세기쯤 가서 두 선이 서로 만나게 된다. 리처드슨 곡선이 예측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최후의 심판은 다행스럽게도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당장 닥쳐오지 않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살해된 사람이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 약 5천만 명이었으니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등급은 7.7이었다. 8천만 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7천에서 8천만 명. 그 후에 살인의 과학기술은 불길한 미래를 약속할 정도로 성장해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은 핵무기가 사용된 최초의 전쟁으로서 우리에게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전쟁 동기와 전쟁 성향이 그 후에 변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모두 점점 더 가공할 수준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개량되었다. 그러므로 리처드슨 곡선의 끝부분은 아래로 꺾여져야 한다.
곡선의 상단이 이동될 양이 얼마일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동의 방향만은 아래쪽이 확실하다. 리처드슨 곡선의 상단이 빗금친 부분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인류의 최후 심판은 겨우 수십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945년 전후의 사정을 비교해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의 사활이 걸린 질문이므로 간단히 지나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수십 년간의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핵무기와 그 수송체계의 발달 현황을 보건대 지구 전역에 걸친 재앙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예감할 수 있다. 미국 학자들뿐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핵무기 개발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그들의 상당수는 그 괴물을 세상에 풀어놓은 데 대하여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상에서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전 세계에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한 나라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자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일단 여기까지 있죠. 다음 시간에 끝내고 싶은데 끝내려면 너무 양이 많고 못 끝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밥 먹고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밥 먹고 바로 들어오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